아파트는 그냥 유형 자산인 건데 유형 자산이 본질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숫자에 다 매몰돼가지고 숫자 이면에 사람을 안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진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CF는 지난 2년 동안은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연장시켜온 그런 과정이었고요. 앞으로의 6개월은 터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재상승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거는 지금이 진짜 완전 뭐 대세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건지 아니면은 뭐 서울만 조금 강세인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라고 불렀던 거는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면은 16년부터 21년인 것 같거든요. 예. 그 다음에 16년부터 21년의 그 강세장의 전반부는 좀 공급 부족론이 있었고 후반부는 제로금리와 유동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출산율이 한국 전체 사회를 건든 게 22년이에요. 그래서 22년 이후부터는 강세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지방 소멸 형태로 나와가지고요. 지방에 대한 매수세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 매수는 오히려 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종전에는 강세장 때는 다 같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랐는데 지금은 서울만 올라가요. 왜냐면은 서울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지방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방 집을 처분하면서 서울에 갭 투자하고 그래서 서울의 원정 매수 비중이 원래부터도 20%좀 미치었는데 지금은 30 가까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서울 가격 상승장은 이제 시장이 피크아웃 코리아 티오리를 완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1단계다 이게. 1단계는 지방소멸 단계다. 네. 지방소멸과 함께 수도권 요지 중심으로 강세로 가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뭔 줄 아냐. 지방에서부터 청년 이민이 있었는데 청년 이민이 끊기는 단계가 온다. 여기 더 이상 올라올 네. 청년도 없는 거죠. 네, 올라올 청년이 없고 야. 끊기는 단계가 되면 그러면 수도권 안에서만 이제 생각되는데 네. 그럼 요 안에서도 다시 또 어디가 알짜냐 이러면서 막 찾는 내부적인 미시적 변화가 있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원화에 대한 그 애착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원화의 그 유출 압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상승이. 예. 그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 냈는데 한국의 그 슈퍼 에이징 시대에 대해 가지고 성장동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현재 기준으로 2.4% 실질 GDP가 30년대는 1.8, 40년대는 1.1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3%포인트 이상 구조적으로 내려가고 50년대부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거기서도 나오는데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제조시설을 짓기 싫어할 것이다. 해외로 지을 생각을 많이 할 거다. 왜냐면 노동인구가 많이 안 올라오니까요. 두 번째는 원화 유출 압력이 커져서 원화를 해외로 돌리고 싶어 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많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미약한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페이즈 2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정말 아주 높은 환율 그리고 일자리는 다 외국에 건설이 되고 그리고 사무직 일자리들은 꽤 높은 비중으로 현재의 40대, 50대들이 미래에도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이러면서 더 극도의 제로를 향해 가는 출산율을 보면서 이제 페이지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가에서 자본 유출도 법으로 막을 거 아니에요. 예,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마치 뭐 다른 나라처럼 막으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사실 IMF 때도 네. 그때도 그 달러 환전이나 이런 걸 막 막았었거든요. 달러를 원으로 환전하고 네. 이런 거는 됐지만은 막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한 달에 그 25억 불 정도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순유출을 해요.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하고 예. 매수를 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4월에 반도체 초호황이어가지고 50억 불이었거든요. 예. 좀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가 역전돼요. 네, 왜냐면 더 많이 나가요 아마 앞으로는. 자본 유출이 점점 심해질 네, 거라.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가 완전 마이너스로 갈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게 센데 미래에는 더 세다고 하면은 환은 기본적으로 상승 압력이 네. 높아지겠죠. 근데 또 환 높은 거를 수출 기업들 좋아한다 하면서 또 그거를 방치할 이론도 있긴 한데 급격히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약세가 많이 예상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아마도 막 돈을 외국으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외국으로 빼는 방법이 해외 부동산 네. 취득하는 거랑 그러니까 미국 네. 주식 사고 해외 부동산 네. 사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 법인 내서 해외로 진출한다 해서 자본 빼는 거랑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해외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면은 그 구매와 매출과 원가가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기준으로는 환산 이익인 거고 거기서 배당이라도 해야지 원화 송금이 되는 거지. 예. 거기서만 매출 이익이 나오면은 진짜 페이퍼 이익이죠. 네, 재무제표상에서는 이익이 예. 크지만은 원화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다 예. 달러로 돌았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다 외국으로 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안 좋은 거죠. 이거 예전에 일본에서 벌어지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91년 주시장 대폭락, 92년 부동산 폭락하고 나서 일본도 와타나베 부인들이 열심히 엔화를 가지고 외국으로 캐리해서 이제 그 예. 엔캐리가 예. 나왔는데 저는 원캐리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 부동산도 지금 당장은 좋지만 이제 뭐 알짜배기들만 남고 나머지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전망이 조금 갈리는 게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는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은 뭐 어쨌든 피크아웃 기간에 좀 안정적이지 않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람 없어지면 좀 쾌적하지 않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덤 스미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중상주의 경제학이라고 국가의 부가 금이다, 뭐 약간 무역에서 온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부라는 건 뭐냐면 생산에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인구, 노동시간, 그 다음에 노동생산성,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그 GDP를 만들어내는 원료로 갔기 때문에 국부가 금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나라 사람 많고 많이 생산해내고 기술 투자가 돼가지고 부가가치 만들면 경제 사이가 커진다는 거를 입증하면서 이제 주류 경제학 메타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거꾸로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대비해서 현재 72%인데 50%로 내려갔는데 그 사람의 생산성이 그만큼 1.4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생산 사이즈는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가 됐을 때 국부가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성, GDP가 떨어진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 마이너스죠. 실질 마이너스로 가면은 네. 그러면 실질 마이너스로 가는데도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실질 가치는 내려가는데 화폐로 환산해가지고 돈을 풀어버리면은 화폐 효과로 명목 가격은 올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거 남미가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박살날 건데? 거의 초박살난 상태일 그 거예요. 남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아파트가 국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중상주의에 이제 전 거의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오셔가지고 저기 국부의 본질이 아파트가 아니다. 아파트가 막 서로 밤에 막 자고 연애해가지고 막 새 아파트 났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아파트. 네, 아파트는 그냥 유형 자산인 건데 유형 자산이 본질일 수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숫자에 다 매몰돼가지고 숫자 이면에 사람을 안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진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선 좀 장기적인 전망이었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전세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계속 오를 거라 보셔요? 전세 가격의 장기 전망은 전세는 금리의 역수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 올라가고 20년에 다 경험을 했죠. 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내려가고 예. 이건 22년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근데 22년 대비는 현재 금리가 전세 대출 금리는 150bp 내렸어요. 그래서 그 내린 만큼 전세가가 크게 올랐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더 올랐는데 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은 아파트랑 비아파트가 있는데 비아파트가 40% 정도 되고 아파트가 60 정도 됩니다. 근데 비아파트가 전세가 50% 월세 50%였는데 현재는 비아파트 월세 70%입니다. 비아파트 전세가 없어졌어요. 비아파트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 다 아파트 전세로, 그래서 지금은 주택시장 안에서 미시적인 변화로 네. 비아파트 전세가 소실되면서 아파트 전세로 가니까 아파트 전세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 사이드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이제 거시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미시적인 실패가 얹혀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유난히 전세가 강세가 셌고요.
그리고 전세는 주가로 치면은 어닝이거든요. 현금 흐름을 이제 현가화한 거니까 그쵸, 전세가가 그쵸.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것처럼 예.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다 실직 연구에 나온 거여가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세가 상승을 막을 요인이 별로 없다. 그걸 막으려는 대책도 잘 안 내고 있다. 그러니까는 상당 기간 전세가 강세를 용인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매매가 강세를 용인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세 강세, 매매 강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거꾸로,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은 사람들은 막 탈지방 하고 싶어 해가지고 지방에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매매가 약세. 또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임차료도 약세. 그래서 전세 약세, 매매 약세. 여기는 전세 강세, 매매 강세.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가 당분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원정 투자는 다 갭 투자여가지고요. 아. 네, 서울은 이미 갭 투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기사들 예. 인터뷰를 보면은 예. 광주 사신 분이 자기 광주 좋아하는데 광주 고향인데 예. 앞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마치 아. A 종목 팔아서 B 종목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저가 대전이라 그러면 대전에서 월세 살고 네, 서울 집은 내가 마련하고 네, 맞아요. 아. 대전에서 어차피 주거 서비스는 예, 월세로 예. 하고 그 집 한 돈 가지고 저기 갭 투자해가지고 저쪽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은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좀 집값을 좀 잡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에 어떤 좀 변화를 주는데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가 지어지면 지방은 거의 확정적인 초토화라고 생각하고요. 아. 왜냐면은 더 수도권을 집중하겠다는 인프라가 생기니까. 서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네.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요. 3기 신도시는 근본적으로 그 신도시 안에 또 일자리용 공간들을 많이 배정해 놨거든요. 예. 그러면은 회사들은 거기 들어갈 요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거기 집이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갈 요인들이 생겨가지고 더 이제 지방 소멸 가속화의 연장선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도시는 이제 핵심 기능들이 있는데요. 핵심 기능들은 첫 번째는 일자리거든요. 두 번째가 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편의시설. 편의시설이 많아야 되고, 네 번째는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이제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필수적으로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시설들이 있어야지 이제 삶이 풍성해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추가적으로 뭐 건강한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고령화가 된다면은 아까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저희가 어린애를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데이케어로 보냈다가 퇴근하면서 예. 받고 이런 게 일본에 매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게 되어 있는 도시들 중에서 없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없으면 못 사는 게 있는데 그게 일자리고 그러니까 지방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다 떠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곧 저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학교 없어지고 이러면 학생 키우는 입장에서 거기를 어떻게 삽니까? 음. 그 다음에 의료시설 같은 거요. 그렇죠. 의료시설 없으면은 막 어디 아플 때마다 병원 엄청나게 가야 되고 그 기능들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필수 시설들 기능들이 사라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거기는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도 서울 25개 구 중에 상당구는 예.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교육 기능들이 사라지는 학교 사라지는 데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학교 사라지면 병원 없어지고 병원 없어지면 뭐 없어지고 이러면서 쭈르륵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 그 인구 가구 추계 장래 인구 추계 보면은 결국 다 경기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경기도와 인천에 가득하게 모이게 돼 있고 서울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해요. 150만 명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감소하냐면 뭐 못 사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지금은 주택 가격별로 이제 거기에 주거지를 그 가격별로 되어 있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미래에도 그럴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택 가격만 놓고 보시기보다 오히려 현재 경기도에 이런 여러 도시 기능이 다 있는 지역이 장래에 훨씬 더 가치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지금 어떻게 좀 잘 해결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PF는 지난 2년 동안은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연장시켜온 그런 과정이었고요. 앞으로의 6개월은 터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터트려야 새로운 사업자가 그거를 싸게 땅을 산 다음에 주택사업이나 다른 비주택사업을 할 거니까 터트려라 이제 예. 이러면서 노선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은 위기다 했는데 이게 안 터졌고 네. 지금은 이제 위기가 아닌갑다 이러면 이게 터트리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게 그냥 터져야지 순환이 된다고 생각해서 터트리는 것 같고 그 피해는 뭐 금융사랑 건설사가 볼 건데 그 정도는 문제 없어 보인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은행들이 있고 은행이 돈 잘 벌었거든요. 예. 근데 건설회사는 최근에 돈 좀 못 벌었거든요. 죽을 맛이죠. 예,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금융권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버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은 PF 경기도에 사십시오. PF 네. 좀 끝나고 경기도 아니면 지금 경기도 언제가 날까요? 저는 시점 전망 잘 못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지역은 경기도다. 네, 근데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네,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아. 왜냐하면 경기도가 가장 짱짱한 인구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네. 경기도도 다 경기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 경기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경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가 장래 성장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랑 경기도도 엄청 넓잖아요. 네. 경기 남부권, 인천권, 인천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6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 감소가 없는 광역시가 인천입니다. 인천 네.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어지고 있는 신도시들이 저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다가 종국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라 생각해서 신도시 분양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앞으로도 상기 신도시가 분양하던 뭘 하던 그런 분야 저는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능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삶의 질이 좋아지고 네. 근본적으로 주택이 새 집이다 보니까 효용이 높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기능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장주 좋아하는 것처럼 그 성장하는 도시로 가라고 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은 성장에 피크아웃 했습니다. 뭐 강남, 서초, 송파는 짱짱하게 가겠지만 서울 전체로는 피크아웃 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와 인천은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권의 새 집을 자기 소득에 맞춰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굳이 두 채, 세 채 무리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화가치 하락인데 한국 부동산에 돈 몰빵했다가 피해를 보느니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은 외화로 달러나 엔화로 바꿔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경기도에 집 사고 나머지는 해외 주식해라. 그렇죠. 네, 깔끔한 결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